사실 윤 대통령의 지금 공천 개입 의혹 우리가 녹취를 들어서 충격적이지만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명태균 보고서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나왔던 어제 뭐 신용한 교수도 저희 방송 나와서 같이 또 분석을 더 해봤는데 9.1% 포인트 이재명 대표 이기는 그 수치가 담긴 9차 보고서 실물까지 등장을 했죠. 그걸 보면서 이런 명태균 보고서가 9차까지 나올 정도면은 계속해서 영향을 줬겠구나라는 거. 그럼 과연 그 보고서를 받으면서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 보고서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 그 보고서가 선거 캠프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이 공유가 되고 활용이 됐을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나 신용한 뭐 모른다, 뭐 이 명태균 보고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장해찬 전 최고도 뭐 모른다, 뭐 중요한 자리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간 사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 나와요. 이른바 메신저 공격까지 있는데 명태균 보고서 파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증거가 또 있잖아요. 네. 3월 9일 선거였는데 3월 8일 날 윤석열 후보가 10% 차이로 이길 거라고 공개 발언도 나왔잖아요. 국힘 쪽에서. 맞아요. 그때 10%를 어떻게 이겨? 말도 안 돼. 근거가 뭐야? 그랬는데 그 근거가 그 보고서였던 거죠. 예? 아니 다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물론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블랙아웃 기간. 공표 금지 기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려도 공개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만 여론조사는 계속 돌리죠. 그렇죠. 계속 돌리잖아요. 그래서 참고는 하잖아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10% 가까이 이기는 여론조사는 없었어요. 못 봤어요. 네. 10% 이긴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결국 뭐야 저거. 근데 명태균 거기는 보고서. 9.1% 그러니까 네. 거의 10% 가까이 이기는 보고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본 거죠. 일부 사람은 본 거예요. 네. 그걸 근거로 뭐 8% 얘기도 했다가 10% 얘기도 했다가 네. 나온 근거 그 보고서가 명태균 씨만 혼자 조용히 보고 묻힌 보고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하. 다른 근거 있으면 갖고 와보라 그랬어요. 10% 가까이 차이로 이기는 여론조사나 뭐 네. 어디서 돌린 여론조사가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캠프 쪽의 사람들의 얘기도 그렇고 명태균 보고서 이게 계속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추측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명태균 씨가 얘기하듯이 뭐 나 혼자 보려고 아니면은 그냥 미공표로 그냥 조사해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표가 됐고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공표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미공표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표가 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왜 이 보고서가 쓰인 것이냐 왜냐하면 당 내에 공식적인 여러 루트도 있었을 것인데 공식 루트는 전혀 아니었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도 네. 당에서 지급하는 대선 선거 비용에서 지급이 안 된 거죠. 공식적으로 의뢰했으면 당연히 줘야죠. 그걸 어떻게 안 줘요? 줘야 되고 회계 처리됐을 그렇죠. 것이고 그게 안 됐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김영선 공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이 앞뒤가 좀 맞아가는 악유가 맞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리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강남 사무소, 강남 비밀 사무실 이 얘기 이게 지금 불거졌는데요. 한 화랑 건물 이게 가로수길에 있다고 그래요. 한 화랑 건물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밀 사무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건물 화랑 이제 주인 남매가 있는데 한 사람은 청와대 바꾸는 개선 사업 자문위에 있었고 또 이 남매 중에 김용식 씨는 당선인 비서실 소속이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 때 후원도 했고 뭔가 보면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이런 모습들. 정상명 전 총장의 사위가 또 김용식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추천위의 위원장 정상명 전 총장이 했으니까 그런 관계들 뭔가 좀 비선적으로 연결돼 있는 이런 모습들 다 나오네. 야, 이걸 쭉 들으면서 아니 공적인 이 역할이나 공적인 라인은 정말 작용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로수길 쪽에 네. 있었던 캠프는 공식 캠프하고는 전혀 별도로 전혀 거의 아무 상관없이 따로 움직이던 그 캠프고 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당시 검사하고는 인연이 상당히 깊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명 부장검사 시절에 아마 같은 부의 부검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때 결혼할 때 주례를 정상명 총장이 섰던 거 아닌가? 아, 예, 그렇게 그렇게 기억해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이른바 멘토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뭐 워낙 검찰에 있을 때도 네. 이른바 많이 윤석열 검사를 챙겨줬고 많이 윤석열 검사가 의지하던 검찰 선배인 것이고 그래서 네. 당선 전후로 해서도 가장 강력한 멘토로 네. 소문이 다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가로수길 그 비밀 사무소는 네. 뭐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몇 개 좀 풀어 주세요. 아니 하나만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이 정치인들 중에도 그 동작이 무지하게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 이제 대선 후보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대선 후보는 사실 확 이렇게 만나기가 사람에 둘러싸이잖아요. 맞아요. 둘러싸여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모 의원이 네. 그 수행하는 사람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잘해줬겠지. 뭐 용돈도 주고 잘해줬겠지. 예. 루트를 뚫으려고. 네. 예. 그래서 후보가 고 가로수길 캠프에서 회의 끝나고 술 한잔 하실 때 나한테 연락 줘라. 그때 슬그머니 가서 이게 동석을 술 좀 예. 한잔하고 예. 흔하게 약간 취해서 후보가 약간 기분 좋을 때 네. 불현듯 나타나서 형님,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무실이 이제 대합 빌딩 있었고 그다음 당사에도 집무실이 있었고 후보 집무실이 있었고 했는데 비밀 사무소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좀 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도 쓰고 코바나 컨텐츠 저 쓰고 사무실도 좀 쓰고 뭐.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사무실을 좀 주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선이 어떻게 보면 사무실 갔다가 그 비밀 사무실 강남에 거기 갔다가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누구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노렸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선거 사무소로 썼다. 거기서 공적인 어떤 행보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신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요. 사무실은? 네. 후보의 선거사무소 그리고 네. 선거 준비 행위 내지는 선거 운동을 하는 곳은 다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네. 신고가 안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사무실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걸 만약에 안 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그건 아니겠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 야, 이것도 불법 의혹이 있는 사항이네요. 비밀 사무소, 비밀 사무실, 강남에 있는 가로수길에 있는 비밀 사무실. 이것도 지금 파헤쳐야 될 그런 의혹입니다. 뭐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은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가 좀 있고 그게 원래 6개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등장한 문제인데 보통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6개월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네. 근데 유일하게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취임함과 동시에 정지가 되는군요.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네. 그러니까 선거일로부터 취임일까지는 2달이니까 네. 이게 공소시효가 4달은 남은 상태로 계속 정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현직 대통령은.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할 수 다른 있겠네. 사람 같으면 이게 끝났네. 뭐 증거가 공소시효. 무궁무진해도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여기 때문에 걸립니다 네. 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불소추 특권 때문에 야. 공소시효 정지에 들어가서
어떤 면에서는 선거법 위반의 네. 그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아직 4달 남은 상태예요 지금. 그렇네요. 이 중요한 부분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수사를 해서 수사는 지금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요.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